오늘 결혼학교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결혼학교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 또 성경적인 가정관을 알고 싶어서 30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또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많은 책자를 또 보면서 요약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원리들을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함과 성실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결혼학교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들 하겠습니다. 제목 보면 결혼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 게리체 품번의 책 중에서 발췌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거는 어디서 발췌한 거라기보다는 성경을 그동안 읽고 묵상해서 성경 안에서 제가 찾아낸 남자와 여자의 관계, 결혼의 원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남자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럼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창조받았고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체로 창조받았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에카드, 한 몸 돼서 사는 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가 결혼 안에 그대로 하나님이 결혼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한 방식대로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결혼을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아무리 힘을 다해도 능을 다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이름이 뭐였죠? 자카르. 준원 형제도 들어서 기억하고 있죠? 자카르. 준원 형제님 자카르 뜻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자카르만 기억하고 뜻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다. 자카르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하나님이 원래 이름은 아담이잖아요. 남자 이름이. 근데 자카르로 기억하는 존재로 남자를 세웠다는 거. 근데 뭘 기억하냐가 중요해요. 자카르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창세기 2장 15절처럼 에덴 동산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또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네이밍 이름 지어주고 인도해주고 보여주고 머리가 되는 지도력을 감당해야 되는 게 자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다른 이름? 여자 이름 뭐죠? 에제르. 에제르의 뜻은 돕는이란 뜻. 돕는. 에젤의 히브리어가 돕는이란 형용사였죠. 그래서 에젤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다. 걔가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에젤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에젤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도 자카르로 회복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여자도 자기가 에젤로 거듭나는데 집중을 해서 특히 연애 기간 때 이 사실을 알고 또 결혼에서도 이 사실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 너는 에젤이 돼 하고 에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카르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자카르로 거듭날 수 있을까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되는 거고 여자들은 자카르에게 자카르가 먼저 되세요 이렇게 남자에게 먼저 요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서 성령의 사역을 남편에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집중하는 남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하기를 이 결혼이 결코 장밋빛 터널은 아니고 험난한 과정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엄청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냈을 때 남자는 어떤 회복된 가정에서 남자가 얻는 유익이 뭐라고 그랬죠? 백기령 지금 기억나요? 어디에 앉게 된다 그래서 어디에 앉게 돼요? 성문. 성문에 앉아서 문지기가 아니라 성문에 앉아서 높임을 받는다 그랬죠. 그것만 하나 다시 띄워주세요. 결혼을 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힘들지만 그것들을 온전하게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했을 때
회복된 가정을 통해 남자가 받는 축복, 아내를 얻는 축복,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아내 없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아내 없는 사람하고 아내 있는 사람을 보면 남자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얻어야 빛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런 거 알아요? 총각 때는 저 사람이 별 볼 일이 없었어. 매력도 안 느껴지고 나한테 관심을 보여도 콧방귀도 안 꼈는데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더니 점점 멋져지는 거예요. 저럴 것 같았으면 그때 그 남자가 나한테 좀 썸 타자고 그랬을 때 할 걸. 이런 마음이 드는 남자들이 많아요. 결혼하면. 왠지 알아요? 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 때문에 아니 혼자 하다가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애젤이 붙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성경 사역을 해주는 애젤이 붙어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내 건강부터 내 감정부터 또 내 육체 욕구 남자 여자가 남자들은 특히 그 스킨십도 얼마나 중요하고 성적인 관계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아내를 얻으면 이 모든 거를 다 그 아내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빛나고 멋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전제가 있죠. 회복된 가정을 통해 얻는 남편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라도 자카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뼈골을 빼야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저 복을 받고 행복해지려면 내가 먼저 자카르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자카르 거듭나면 슬기로운 아내 상속받고요. 아내는 점점 슬기로워질 거고 그냥 남편이 아내가 처음엔 슬기롭지 못했는데 자카르 역할을 해주면 네이밍을 해주고 여자를 빛나게 해주고 여자를 성경사역하도록 남자가 인도해 주니까 그 여자는 남자를 돕는 슬기로운 아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세상에서도 저렇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그 땅의 장로들은 뭐예요? 지도력.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에요. 가정 안에서 가만사성. 집에서 자카르가 되고 내가 이 여자의 머리가 되고 내가 자식의 머리가 됐더니 내가 사회적으로도 머리가 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식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요약해드리겠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그냥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남자만 이런 복을 받느냐 천만에. 여자의 복을 볼까요? 여자 회복된 가정을 통해 얻는 여자의 축복. 그러니까 여자도 에젤이 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 복 받으려고. 여자 복도 대단합니다.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죠. 남편의 칭송을 받죠. 여호와께 칭찬받죠.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그 다음에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물로 뿌린 거, 기도로 뿌린 거, 헌신한 거, 수고한 거 그게 다 여자에게 열매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에젤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막 비참해지고 힘들어진 게 뭐냐면 나는 없어졌다. 나에게 남은 게 뭐냐. 이 중년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를 겪을 때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분리하면 안 되죠. 그 자기가 에젤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한테 그 열매가 삶에 다 돌아온 걸 믿고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소식 힘든 소식, 희소식 다 있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해나가고 돌파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작은 에덴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에덴이 천국이 될 수 있는데 가끔 지옥도 되겠죠. 가끔 그 에덴이 돈바꿈에서 지옥같이 내가 탈출하고 싶은 지옥같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카르 에젤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서론적인 거 복습 끝냈고요. 이제 오늘은 진짜 구체적인 실제편을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 첫 번째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게르체 부모님 자기한테 주례를 서달라거나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주례 서려면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남녀가 6회에서 8회까지는 상담을 나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 10중 8구 남녀들 지금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우린 상담 필요 없는데요. 사랑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시큰둥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제 부모님 그런데요. 또 하나의 사랑의 희생양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연인을 부인을 만났을 때 세상에 이런 반쪽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준 축복이고 100% 확신 속에서 도파민 분출될 때 서로에 도취돼 있을 때 그러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서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더래요. 내가 도대체 저 여자랑 뭐가 맞는다고 생각한 걸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안 맞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 도파민이 분출할 때는 하나부터 10개가 다 맞았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이 결제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결혼 상담하는 분들 정신과 의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한대요. 여자들이 와서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오긴 한대요. 정신과나 상담을 남자보다는 많이 오는데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좋았던 그게 그렇게 싫다고. 결혼 전에 그렇게 좋았던 그게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뭐 근데 자기는 너무 급하고 너무 빨라서 남편이 느긋하고 여유있고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결혼했을 때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그 느긋하고 그게 너무 게을러 보이고 나태해 보이고 이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그 남자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완전히 매력 포인트가 이제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베스트가 월스트가 되는 거지. 최고였는데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나 겪는 커플들의 고통인데 그걸 미리 좀 알고 들어가야 아 우리한테도 이 시기가 왔구나. 그걸 인정하고 서로 미워하고 핥히고 싸우고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이제 커플들이 시작을 하면 이제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결혼하고 1년 안에 옛날에는 7년만 버티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결혼 생활 잘하셨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그게 너무 짧아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참거나 인내하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거를 그냥 해보다가 조금 안 되면 그냥 갈라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동거 커플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가 놓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사랑에 빠지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그 감정적인 사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를 다 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은 관계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지 결혼 생활의 기초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 줄 거라는 환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라는 걸 알고 인지하고만 있어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아 우리에게도 올 것이 왔다 이렇게 그것을 대면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도취감이 사라지면 이제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던 환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결혼 전에도 이미 산산조각 나지 않나요? 아직은 지금 아직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서로에게 도취된 감정들이 조금씩 식으면 결혼 전에도 사실은 이 확신이 오히려 떨어지고 현실을 보는 게 저는 되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혼까지 가서 결혼에 가가지고 이 콩깍지가 벗겨서 가지고 그때 차라리 막 너무 힘들어하고 사내 못 사내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결혼 전에 죽도록 싸우더라도 아 우리가 사랑하는 건 확신한데 우리가 서로에게 빠져있는 건 확신한데 우리가 서로에게 여전히 도취감이 있는 건 확신한데 아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좋은 청신호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그거를 적신호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발전하려는 의지를 안 보이는 거고 오히려 아 이게 정상이다. 이 콩깍지가 도취감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진짜 기초를 나아가는 거 진짜 기초가 뭔지를 서로 배워가는 거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거 봅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설레고 좋아하고 두근거린 감정 반드시 있어야죠. 이게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시작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렘과 좋아하는 감정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기초가 아니란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설렘과 감정이 없던 남사친 여사친도 결국은 이 감정이 생겨야 결혼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이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서로 도취되지 않으면 친구로밖에 못 남죠. 그러니까는 친구였다가도 결국은 이 감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설레는 감정을 포기하고 그냥 조건에 맞추면 웬만하면 꾸겨 넣어서 살아라
이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에로스의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의 네 가지 사랑 중에 아가페만 있는 게 아니라 에로스, 남녀 간의 격정적인 육체적인 열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로스, 무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가지. 아가페. 플라토닉 러브. 아가페는 아까 있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C.S. 루이스가 말한 네 가지 사랑은 보통 세상에선 세 가지인데 에로스, 아가페, 필로스인데 C.S. 루이스는 하나 더 있어요. 어태치먼트. 그래서 어태치먼트에서 애정.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걸 구분했어요.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보다는 조금 덜한 그 어태치먼트의 사랑, 애정, 어펙션인가? 어택시먼트 말고 잘못 말해서 어펙션의 그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감정적이며 집착적인 경험이다. 그건 맞죠? 그래서 이 감정은 변하고 집착은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연구에 의하면 사랑이란 감정적 집착, 즉 도파민이 화학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게 평균적으로 2년이라고 보는데 사람에 따라 더 길거나 짧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게리 치프먼 책이 되게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 책이에요. 인간의 뇌가 벌써 많이 바뀌었어요. 2년도 너무 깁니다. 요즘은 6개월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요즘 MZ세대는 아마 3개월이라고 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도파민 나와서 거의 이제 늘 하나도 안 피곤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무리 밤을 새도 잠이 안 오고 그 뇌가 각성된 상태, 도파민 나온 상태는 이렇게 이런 경험은 흐릿해지죠. 근데 의사들이 그래요. 이거 계속 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우리는 이 집착적이고 이런 감정이 계속가야 사랑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을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놓치지 말자 그러는데 다음 단계로 그 사랑이 발전되지 않으면 이런 집착적이고 이런 감정적인 이거에 계속 유지되면 딴 일을 못하지. 원래 사랑에 빠지면 서로밖에 안 보이는데 일에 집중을 하겠어요. 부모에게 집중을 하겠어요. 대인관계에 집중하겠어요. 둘에게 미쳐있는데. 근데 이 둘에게 미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 둘은 하나님이 미치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의 세팅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완벽한 세트장을 마련해놓고 미치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세트장에서 죽기 살기로 자기 부인 해가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집착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은 적당히 있다가 사그라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해서 너 나 사랑 안 하지? 나 너 사랑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바람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죠. 왜냐면 이 여자랑도 6개월이면 천하의 절세미인도 그 감정은 없어질 거 아니까 그냥 카사노바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만 카사노바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카사노바가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거기까지니까. 감정적이고 집착적이고 도파민 분출하는 그런 환각적인 그런 뇌에서 나오는 그 신경 전달 물질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만 추구하면 그 사람은 이제 계속 갈아탈 수밖에 없죠. 사랑의 환승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1단계만 그냥 뺑뺑이 돌다가 죽는 거겠죠? 이런 사랑 시작의 단계까지만 가고 진짜 사랑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설렘과 감정 좋아하는 거는 시작에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게 결혼의 기초는 아니고 흐릿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흐릿해지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사랑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다음 단계로 가는구나 라고 청취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감정적이며 서로에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도치감이 사라지면 여기 중요해요. 도치 상태에서 간과했던 삶의 부분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와야 그 사람이 온전한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의 주요 목적은 서로를 이제 진짜 알아갈 수 있어요. 저게 도치 상태가 조금씩 없어져야. 그럼 결혼을 위해서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영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신체적인 것, 이 모든 게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갈 수 있는지 오히려 점검하는 게 그 다음 단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속 도치 상태면 이게 점검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도치 상태에서는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부터는.
이 사람이랑 사회적이랑 신체적인 건 너무 맞는데 영적이고 지적인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영적이고 지적인 건 너무 맞는데 당최 이 남자가 내 손을 안 잡아주고 이 남자가 스킨십도 없고 무슨 그 신부님하고 연애하는 것 같고만 이래봐요. 그러면 만약에 여자는 스킨십이 이제 사랑의 언어에 스킨십이 나오는데 그 여자한테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데 이걸 안 해주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데이트하는 도중에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과 실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맞는지를 확인해가는 시간이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서로 양보해 가는 거죠. 각자 너가 나처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자 50m씩 만약 100m의 간격을 갖고 있다면 각자 50m씩을 걸어와야 되죠. 남자는 남자대로 50m를 여자 쪽으로 걸어오고 여자는 여자대로 50m 남자한테 걸어와서 둘이 정말 잘 되고 싶으면 이 관계가 발전할 거면 이 진짜 결혼의 기초를 쌓아야죠. 이 데이트의 시간에. 그게 주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에게 도취만 돼 있으면 그 커플은 오히려 안 될 확률이 더 커요. 그렇게 돼서 오히려 깨질 확률이 크죠. 근데 오히려 그 도취감이 사라지고 이제 기초를 결혼을 진짜 할 수 있는지 기초를 점검한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 말로도 세상 말로도 연애하면 아무리 좋아도 사계절은 지켜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다 이런 걸 염두한 걸 거예요. 그냥 지켜보다 보면 이 사람에게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이고 이제 하나씩 보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잦은 논쟁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이건 반드시 어차피 통과해야 될 유익한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싸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내가 50m를 다가갈까? 내가 다가가야 될 50m는 어떤 건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자카르 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에셀 되는 데 집중하면 이런 것들도 너건지 하나 생각해요. 그 다음 거 열어봅시다.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거 아까 거랑 비슷한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의 콩깍지는 머지않아 벗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제 사랑의 1단계에서 2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오늘 그 실질적인 거예요. 1단계는 그냥 서로 완전히 도취된 상태예요. 1단계라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백길이 형제하고 정치자매는 1단계를 지난 몇 달 동안 엄청나게 겪었을 테니까 백길이의 정치인 하나씩 읽어보세요. 백길이 형제 하나, 정치자매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백길이 형제님. 사랑의 1단계 서로에 대해 도취감에 이끌린다. 네, 그러셨나요? 대답해 주세요. 예스, 역시. 정치자매 두 번째 읽어주세요. 관계를 위해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이 서로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그랬나요, 진자매님? 맞아요. 별다른 노력 안 했죠? 해주고 싶어서 막 미쳤죠? 내가 너무 언쟁적인 얘기했어. 미쳐야 정상이에요. 안 미치는데 그 사람은 다 계산하게 되지. 포인트 따지게 되지. 내가 저랑도 얼만큼 했다고 다 체크하게 되죠. 그 도치 안 빠져 있으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요. 세 번째 기령. 상대방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한다. 맞죠? 맞습니다. 기령지님. 예스. 예스 맞죠. 어떤 게 그렇게 기뻤나요? 내가 지은이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주는 게 어떤 게 기쁘나 하나만 얘기해봐요. 고민 너무 하죠? 벌써 2단계로 갔나? 벌써 2단계 접어들었나요? 한참 생각해야 기억이 나는 모양이군요. 내가 너무 짓궂나? 하여튼 기뻐했죠? 갑자기 하려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아마 매번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은이가 자체가 너무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테니까 그냥 지은이를 얻은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은 같이 가는 거에 다 의미를 부여했을 거라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럼 지은자매 네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소위 사랑의 콩깍지가 쓰여있는 예, 소위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있는 단계이다. 뭐 다른 분들 다 경험해봐서 알죠. 이것보다 더 다른 내용도 많겠지만 하여튼 이런 단계 1단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2단계는 이거 기령지가 읽어줘야 돼요. 지난주에 기령지가 나한테 했던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려면 응. 지속적이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억나죠? 기룡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대학 끝에 목사님 저는 부부관계나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면 꾸준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맞죠? 그래서 내가 그때 맞다. 우리 기룡지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했는데 이 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했어요. 박수! 박수! 2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 2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요. 저분이 작가의 머리가 될 자질이 너무 충분해요. 엄마, 듣고 있냐? 봄아 잘 들었지? 아빠가 그렇게 멋진 분이야 봄아. 백범 잘 들어? 아빠가 그렇게 멋있는 분이야.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제가 그때 기룡지가 말했던 거에 뭐에 제가 되게 점수를 높여줬냐면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말이 내가 되게 좋게 들렸거든. 이분이 제대로 말하네.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거나 한두 번 해보고 안 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될 때까지 한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될 때까지. 사랑이 2단계로 이 전환이 안착이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스토밍 상태가 온다면 스토밍. 관계에 허니문이 있고 스토밍, 폭풍기가 있어요. 세 번째 노밍 단계로 들어가죠. 근데 노밍 단계가 바로 2단계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생소하니까. 내가 알던 1단계에서 그 사람이 아닌 것만 같으니까 갑자기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치감이 안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보였으면 사랑이 안 빠지지. 저 여자가 저랬어? 그러면 사랑에 빠지질 않지. 저 남자가 저랬어? 그럼 사랑에 빠지지 않지. 그냥 그때는 그게 보여버리면 실망감이 와버리니까 그 도치가 안 돼. 그 사람은 추앙하게 안 돼. 그러니까 추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면 그래서 사랑을 못하잖아요. 너무 현실적이거나 너무나 이성적이거나 너무나 모든 게 잘 보이는 사람들은 추앙이 안 돼. 왜냐면 저 사람이 다 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어른들 말이 어쩜 그렇게 맞는지 눈을 감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옛 말에 두 눈 다 뜨면 결혼 못하고 눈 하나는 감으라.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 하나만 감아도 다 보이기 때문에 둘 다 감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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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꼭 그렇게 하세요, 연주자매님. 그렇지만 우리는 속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2단계로 가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은이가 읽어줄까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이어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단어에 동그라미 있어요. 뭐냐면 막무가내로 난 잘해낼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이런다고 잘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남자에게 50m를 다가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다음 대회에서는 이걸 하겠다. 이걸 안 하겠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몸짱인 여자나 남자를 보면 다 부럽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꼭 해야지. 그렇다고 운동해서 몸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헬스를 끊거나 PT를 받거나 아니면 홈트라도 하거나 뭔가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겨야 진행이 있어요. 결과가 있는 거지 하고 싶다는 거는 그냥 말뿐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과 지속성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내가 도대체 뭘 할 건지.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아요. 오빠를 미치게 화나는 말을 안 해보기. 그러면서 그 리스트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 지은이를 위해서 두 사람 꼭 결혼할 거니까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지은이가 화내는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지은이가 그렇게 천사 같다가도 내가 이 말만 하면 헐크로 변한다. 그러면 이제 그 내가 하는 말이 뭔지를 적어야 돼. 그래야 계획적이에요. 그래야 안 그러면 지은이가 나는 그냥 지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헐크가 되는 거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야 돼. 어떤 걸 내가 안 해보는 연습을 할까. 내가 저번에 김영경 쌤하고 진수한테 할 때 김영진 쌤한테 제가 매뉴얼 드렸잖아요. 문장 하나 바꿔보기. 그래서 집사님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지금 또 원상태시거든요. 그래서 또 연습하셔야지. 한 주 동안 진짜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저주에 가까운 문장을 하지 말고 어떤 문장을 못하게 제가 하고 그 문장 대신에 대체할 문장을 억지로 입으로 연습하라고 그랬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그 관계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양쪽 다 하세요, 양쪽 다.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뭐 대단한 거 갑자기 10개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개씩만 해보세요.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대노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대노하는지. 이거는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혜자매랑 준원이도 적용되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돼요. 부부관계만. 근데 다혜자매하고 준원이는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줄래요? 누워있어도 돼요. 대노할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편이 안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서로 대노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대노를 안 한다는 건 대노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맞지 않나요? 둘이 너무 성격이 천사 같아서 대노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대노할 때까지 그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저랑 밥 한 끼 먹고 커피 마시면서 들었을 때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 저희 둘은 잘 맞아요. 성격이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맞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서로가 힘든 거를 딱 눈치를 채면 건드리지 않는다. 그 영역을. 그래서 내가 어머 너희 진짜 잘 살겠다. 너희 너무 잘 살겠다. 너희는 있지 진짜 이미 점수를 엄청 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애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그 지점까지 안 가면 관계가 무슨 크게 힘들어질 일이 없어요. 어차피 사랑에 빠진 관계 아니야. 그럼 뭐 상대방을 뭘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서로가 그거 언어에 대해서만 배려해줘도 대노할 때까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내가 보니까 데이트할 때 이미 2단계로 넘어간 분들이야. 그치? 너희가 10년을 도파민이 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10년을 사귀고 결혼했잖아요. 저런 참 천연기념물 같은 커플인데 거의 첫사랑으로 결혼했는데 10년을 맨날 두근두근하고 힘들어서 못 살아.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가슴 떨리고 설레고 그 사람만 생각나면 저기 하이라하고 최수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하이라가 이랬대요. 하이라는 좀 덤덤하고 최수종이 아내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수종이 이랬대요. 나는 당신을 보면 아직도 심장이 떨려. 두근거려 그랬더니 하이라가 명언했대요. 심장을 딱 만지면서 그거 병이야. 그거 병이야. 나는 당신을 봐도 가슴은 안 떨려도 난 당신 사랑해. 응? 하여튼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최수종이 하이라를 훨씬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은 정말 떨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이게 몇십 년 산 부부 같지 않고 아직도 자기 아내를 보면 그 소년이 막 사랑에 빠진 그 여자를 본도 지금 꿀 떨어지는 그 눈빛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거짓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이라 말이 대박이었다는 거지. 그럼 큰일 나. 병들어. 그러면 힘들어서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절대로 사랑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돈독한 사랑으로 가는 거여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하는 게 어려운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령제님 이게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잘 전환하면 뭐가 있대요? 놀라운 보상. 할렐루야. 놀라운 보상이 주어진다. 놀라운 보상은 뭘까 지은아? 놀라운 보상은 뭘까?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놀라운 보상이 그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치? 행복하게 사는 거지 놀라운 보상이. 그쵸? 극한 연애예요. 뭐라고요? 극한 연애. 극한 연애. 극한 직업처럼 극한 연애라고 어쩜 이렇게 제목을 유머러스하게 붙이셨어요. 두 사람의 성격이 극한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둘은 익스트림 연애면 우리가 성격이 극단적인 면이 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틀린 말 아니죠? 네. 맞아요. 근데 재치 진짜 만점이에요. 극한 연애. 우리 저기 어디 방송사에다 좀 공모해 보세요. 뽑힐 수도 있겠다. 그 프로그램 이름으로 뽑힐 수 있겠어. 극한 직업처럼 극한 연애.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극한 연애에서 탈출 한번 알려줄게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반드시 익혀야 된다. 요거만 익혀도 극한 연애가 갑자기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살피는 거, 익히는 것만도 자기 중심성 탈피라는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혼수가 자기 부인, 자기 중심성 탈피라고 그랬죠. 그 자기 중심성 탈피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뭐 굉장히 어려운 걸 나한테 시키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만 익혀서 그 상대방이 원하시는 언어를 내가 연습하고 습득하는 것만도 자기중심성 탈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게 내 식으로 사랑해주니까 내 식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관계가 개선되려면 언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어머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저걸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네. 저걸 되게 자기를 존중해줬다고 느끼네. 자기를 되게 사랑해줬다고 느끼네. 그 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습득하고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5단계 사랑의 5가지 언어 배울게요. 예, 여기 읽어봅시다. 이거 우리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다 한번 합독해봅시다. 이거 다 우리에게 해당된 얘기예요. 시작! 사람마다 각자 사랑의 언어가 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행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상대방의 언어가 아니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언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럼 무조건 내 언어를 버려야 되나? 노. 내 언어는 어차피 쓰게 돼 있어요. 본성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미 자동화되기 때문에 내 언어는 당연히 써야죠. 그리고 내가 내 언어를 써야 상대방도 내 언어를 배울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언어, 내가 쓰는 언어대로 상대방이 해줘야 나도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 언어를 계속 써야 돼요. 내 언어를 무조건 이를 악물고 쓰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만 해주자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자세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언어도 쓰고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서 쓰면 완전히 시너지. 그럼 나는 내가 이제 5가지 언어 중에 나의 언어는 특징적인 언어가 2가지밖에 없다 그래봐요. 근데 나의 연애하는 상대나 나의 아내나 내 남편은 나랑 정반대 사랑의 언어를 3가지를 갖고 있다 그래봐요. 그럼 내가 그 상대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3가지 언어를 내가 막 억지로도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을 해서 그게 되어져 가면 그 사람은 2가지 언어로만 평생 살다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는 거죠. 확장성. 우리 뭐 사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키우거나 뭐 하려면 우리 지식도 확장돼야 되고 우리의 스킬도 확장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가 확장된다는 건 사랑이 확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이거 못 배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못 배울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게 확장이 돼서 내가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개선된다면 거기다가 자존심을 들이대거나 거기다가 고집을 들이대면 이제 그 커플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빨리 확장이 될수록 답정남.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내가 빨리 확장이 될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저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빨리 확장될수록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하는 길이다. 꼭 믿으십시오. 네, 근데 거기에 대가집을 있겠죠. 우리 재밌어요. 이거 5가지 언어 한번 봅시다. 진짜 재밌어요. 자기 언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이따 물어볼게요. 당신의 언어 뭔지.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자들이 이 경우가 되게 많긴 해요. 근데 남자들도 당연히 있죠.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격, 외모 또는 한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언어로 감사와 사랑과 존중을 표현한다.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이 인정하는 말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 중에서.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인정하는 말인데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외모에 대해서 멘트도 안 해주고 이쁘단 말도 안 해주고 고맙단 말도 안 해주고 남편은 주구장창 돈만 벌어다 줘요.
봉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다 버려주고 봉사는 하는데 여자가 그토록 이 말 한마디 좀 해달라 그래도 그 말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 언어가 그게 아니어갖고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이 언어를 가진 여자는 사랑받는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를 습득을 시켜줘야지 어떻게. 이 사람이 평생 못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공감을 못하고 소통을 못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말 못해서 사람 특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인정하는 말을 못 들어봤구나.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입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들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그 형제님은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하는 말을 네가 받고 싶으면 그 사람 걔한테 그 남자한테 인포메이션을 넣어줘라. 그럼 네가 인포메이션을 넣어줘서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정보도 넣지만 그 사람의 입에 말을 넣어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다고 느끼는지 아예 대사를 써줘라. 대사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남자가 엄청 기뻐했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 남자가 엄청 기뻐했대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엄청 기뻐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러니까 저 남자는 왜 나한테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야? 못 해줄 수밖에 없다니까. No information. 그러니까 저 남자가 마음은 가득한데 나한테 봉사해주거나 나한테 헌신해주는 거 보면 저런 말을 해주고도 남의 중심이 있는데 정보가 없구나. 내가 저 남자에게 정보를 넣어줘야 되겠다. 이게 에젤이라고. 이게 에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못하냐고 구박하고 바가지 긋고 그러지 말고. 에젤들 잘 들었죠? 그래서 인정하는 말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런 말로 표현하거나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들어봅시다. 정말 저는 그 다음 겨루세요. 어쩜 제가 하는 말이 여기 다 써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차해줘서 고마워요. 차가 근사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말 쓰십니까? 잘했어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저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도 읽어봅시다. 시작. 지은아, 지은이도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시작. 쓰레기를 버려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분리수거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더 붙여야 돼. 다이가 너 쳐다봤어 지금. 다이가 너 쳐다봤어. 다이가 저런 말 듣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뭐냐면 고마워요까지만 하면 안 돼. 하나 더 붙여줘. 돈도 안 들잖아. 당신은 분리수거를 너무 잘해요.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청소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집이 늘 깨끗하고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남편이 오랜만에 청소해주면 제대로 못하고 구석도 백큐을 제대로 안 해서 진공 청소기를 도대체 돌렸어 안 돌렸어 이러면 큰일 나요. 나중에 남편 출근하면 혼자 다시 돌릴 망정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청소해줘서 너무 고맙고 당신 덕분에 나는 늘 집이 깨끗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해줘야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이런 거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하면 돼요. 돈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여자가 어느 날 입고 왔어. 옷을 새롭게 입었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차려입으니 멋지네요. 이거 남자들도 이 얘기 좋아합니다. 백길이 형제한테 많이 주세요. 백길이 형제 폼싱폼사예요. 그래서 백길이 형제가 만약 옷을 다르게 입고 오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듣기 좋죠? 그럼요. 그럼요. 여자만 듣기 좋은 거 아니에요. 길이 형제님이 저한테도 멘트 많이 해주거든요. 오늘은 별 멘트 안 해주셨어요. 아프셔서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근데 정말 듣기 좋아요. 여자도 듣기 좋고 뭐가 좀 달라서 내가 오늘 주영이 딱 보고 들어오자마자 주영아 오늘 정말 이쁘다. 그 옷이 진짜 네 옷이었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뻐. 그렇게 얘기해 줬죠? 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인정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성품도 칭찬해 주셔도 돼요. 성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참 긍정적이라서 좋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만 해놓으면 칭찬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찾아내세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참 좋아 이럴 수는 없고 참 그래도 시각이 냉철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해줘서 어떻게 돌려야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거 시작. 당신은 인내심이 많아요.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런 멘트 많이 해요. 저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으면 꼭 배우고 싶다고 얘기해줘요. 그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미소는 전형성이 있어요. 당신이 방 안에 들어서면 다들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놀랬던 게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연습해서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절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웃지도 못하고 썩소, 웃으면 썩소였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다음에 말하면 비꼬는 말, 판단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게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절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100% 거의 이거보다 더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100% 습득된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좋은 책 읽고 연습해보고 그리고 말 예쁘게 쓰고 아름답게 쓴 사람 있으면 저 흉내내봐요. 제가 특히 마리아 자매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자매님들의 태도 너무 우아해 보이고 말도 너무 공손하고 그럼 저분들은 어떤 영어를 쓸까? 그분들이 쓰는 언어? 많은 영어 표현이지만 그렇게 담고 싶어갖고 그분들이 쓰는 영어 표현을 쓰고 근데 닮아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희소식이 있는데 내가 이 언어가 없다고 해서 나는 아예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를 갖고 하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근데 인정하는 말만 꼭 좋은 언어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도 너무 좋아요.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언어 봉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저처럼 저렇게 입에 꿀 바르는 것처럼 인정한 말은 너무 잘하는데 아니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금붕어처럼 입만 돌리고 있으면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절대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비판이 될 거예요. 정말 듣기 싫다. 입만 동동동 떴다. 죽으면 입만 뜨겠다. 물에서 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봉사가 주된 사랑의 언어라면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을 관찰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구나. 그러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면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 청소,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한두 번 도와줬다고 해서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쉽게 넘어오지 않아요. 꾸준히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해주고 생색낸다고 말해. 한두 번 해주고 안 하면 쟤 생색냈지. 저 사람 진짜 나 아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성실하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대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집안일을 다도 맡아서 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사랑의 언어가 봉사하면 그 사람한테는 인정하는 말을 계속 해줘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말 그치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해주면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에 봉사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서로 배우고 습득한다는 게. 그래서 손 하나도 까딱 안 했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봉사가 몸에 안 익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일을 안 시켰거나 집안일을 독립적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자취도 해본 사람, 사회생활 해본 사람, 이 사람들은 몸에 일이 이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서로 가사를 분담하고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안 돼갖고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먹고만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몸 놀리면서 이 언어 배워야죠. 자기가 시집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고 귀남이 귀순이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서로의 봉사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거 봅시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이 있어요. 선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의 언어가 연지는 뜻이고 시작.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가장 많이 느낀다. 선물을 받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그가 나를 무척 생각하고 있구나. 그녀가 나를 무척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의 선물이 언어가 선물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척 누군가를 생각하면 선물부터 해. 그러니까 누가 작은 거라도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무척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도 저 사람은 내가 조그만 거 하나 해줘도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저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알면 되지 뭐 이거 카드 썼다가 뭐 한 번 읽고 버릴 건데 카드를 왜 줘? 꽃을 뭐하러 사서 꽃 제일 비싼 게 꽃인데 그 돈으로 삼겹살 사 먹지. 이렇게 낭만 없이 행동하면 안 되고 나는 그랬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원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니까 뭐 100송이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송이도 너무 비싸요. 장미가 한 송이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 나 생각했구나.
내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책을 쓱 사왔어. 내가 남편한테 사달라고 다녔는데 요즘 그런 게 베스트셀러가 나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얘기했어요. 그거 유명하대. 요즘 뜨고 있어. 그랬는데 그냥 그거를 사다 준다는 말도 없이 뭐 아내가 사다 줄 수도 있지. 남편한테 그냥 쓱 무심한 척하면서 츤데레라 그러나? 그러니까 무심한 척하면서 싹 사다 줘도 봐요. 이 사람이 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이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면 반드시 관찰해야 돼요. 내 흥분에 내 도취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만 계속 쓰지 말고 그 사람이 내가 나는 생각 못했는데 저렇게 해줬을 때 되게 반응이 있네, 좋아하네, 이런 거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겠어요? 예, 의지가 있으시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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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4번 이제 두 가지만 넘어갈게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은 선물이고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늘 같이 다녀야 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느껴. 이거는 나도 함께하는 건 좋아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계속 집중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각자 생활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모든 걸 취미나 뭐 운동이나 모든 걸 같이 하고 함께 시간을 가져야 사랑한다고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때때마다 선물도 해주고 인정한테 잘해주는데 나랑 커피 한 잔 마셔. 여보 그렇게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은 나랑 커피숍에 가서 차랑 한 잔 마셔. 우리만 오그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거 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한 시간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양만큼 못 해줘도 정말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결혼을 했어도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함께한 시간 많이 갖겠죠.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각자 열심히 살다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늘 함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우리 늘 함께 있는데 무슨 뭘 더 함께 해서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함께하는 시간이란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생활 속에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지. 가족끼리 늘 함께 사는데 뭘 더 말해? 이러면 안 되고 서로에게 집중되는 시간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사랑에는 이렇게 서로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5번째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예,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이니까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래서 스킨십의 정서적인 힘이 대단히 큰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이미 발표가 났어요. 많은 연구에 뭐냐면 어려서부터 스킨십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스킨십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안정되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성 간의 접촉의 허용 범위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고 개인 간의 차이가 있지만 스킨십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적절한 접촉이 가장 깊이 있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스킨십이 자기는 너무 약하고 상대방은 너무 강하면 그 상대방이 너무 밝힌다. 상대방이 너무 밝힌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스킨십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나한테는 아예 스킨십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되게 전무하구나. 이런 것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 요거만 하면 끝나요. 오늘 진짜 짧죠? 길지 않게 했어요.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 그럼 이제 이 5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딱 알아쳤어요? 내 사랑의 언어가 뭔지 딱 알아쳤나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 오, 두 분은 럭키. You are so lucky. 둘이 똑같네. 그럼 소통하기가 되게 좋겠네. 자, 누구야? 다시 손 들어봐요. 저도예요, 저도. 연진 이게 아직 아니구나. 사랑의 언어가 이건 아니, 인정한 말 아니구나. 둘은 어때?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거.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주는 거. 도와주고 일해주고. 그래요. 기룡지는 밸런스가 있다. 인정하는 말도 사랑의 언어고 봉사도 사랑의. 내가 제일 항상 마음에 들어하는 거 말 떨어지면 바로 하는 거. 무슨 말 떨어지면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장점이에요. 어쨌든 두 사람 아직 사랑의 언어가 안 나왔네. 세 번째,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 어머,
거기 왜 그래? 엄청 행복하게 살겠네. 잠깐만요. 여기 사랑의 언어 선물? 오케이. 사랑의 언어네. 사랑의 언어 선물이구나. 그럼 좋아요. 네 번째가 아까 뭐였지? 함께하는 시간. 아니야? 거기 뭐야? 되게 잘 사는 부부인데 아리송한데 아직 사랑하는 거 안 나왔어. 저기 또 지은이하고 백기. 저 커플 극한 많네. 극한이 언니네 에너지가 저렇게 많으니까 극한이지. 내가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되게 많네요. 그러면 사랑의 언어가 많으니까 서로가 요구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받고 싶은 것도 많고. 맞죠? 극한이다. 극한이야. 많이 공유하면 되겠네. 많이 공유하면 되겠네. 많이 하면 되겠네. 근데 너무 다인 게 똑같은 게 많은데. 서로 많이 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조율만 하면 되겠네. 한 사람이 시소처럼 올라가면 한 사람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또 지은이가 정사장 되면 저분이 부사장 되고 저분이 백사장 되면 지은이가 정부사장 되면 되겠네. 맞죠? 그럼 뭐야? 스킨십 오직 스킨십이야? 그냥 저희 신뢰. 이게 없는 게 있어. 없어요. 사랑의 언어가 둘은 신뢰. 뭐 두 분 다 굉장히 유닉, so special. 그러면 신뢰 너무 좋죠. 다 쌓여서 신뢰가 되고. 다 쌓여서 신뢰지. 그러니까 되게 그럼 다 있다는 소리 아닐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건가 봐. 내가 보니까 저기 5개가 없어 보이진 않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없어? 없는 게 뭐가 같아? 준현 솔직히 얘기해봐. 같이 붙어있는 시간. 그러면 둘이 똑같은 게 함께하는 시간이 막 너무 그런 거는 괜찮아? 서로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잘 서로 맞는 거야.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그게 오빠가 날 사랑 안 해 그런 느낌 없잖아. 그리고 다혜가 나를 신경 안 써 이런 느낌 없잖아. 완전히 그게 비슷하네. 대박. 딩동댕동. 함께하는 시간은 조금 아닐 수 있지만 되게 독립적인 사람들이네 둘 다. 서로 의지도 하지만 독립적인. 그러니까 서로의 의존적이라고는 신뢰관계 맞네. 의존적인 거랑 신뢰는 좀 틀리거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엄청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하는 말, 뭐 스킨십 하여튼 뭐 봉사 이런 거는 골고루 그냥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재밌었어요. 교보자매님 손을 안 들어서 손이 안 보였어. 내가 손이 안 보인 걸까? 기도하고 계세요. 교보야, 메갈로돈에 집중할 때가 아니지. 너 다음 주에도 저기 소개팅 할 건데 말이지. 신교보자매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잤어요? 혹시 자고 일어난 거예요? 불심한 데서 나타나셨어. 교보자매님 사랑의 언어는 뭔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이랑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맞아. 교보는 함께하는 시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꼭 그런 사람 만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직 자기 사랑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극명하게 안 드러나는. 그러면 뭘 보면 아냐면 자기가 자기 행동을 관찰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계속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게 분명히 5가지 중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내가 내 언어는 그쪽이 발달됐구나. 내가 사람한테 말하는 걸 요구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불평하는 게 뭔지 살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 이거 안 해줘. 저 사람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이걸 해준 적이 없어. 막 불평하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사랑의 언어는 바로 그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받고 싶은 걸 못 받으니까 불평을 해.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주 부탁하는 게 뭔지. 예를 들면 꼭 어디 가면 여행 가면 내 선물 사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어가 선물인 거야. 그러니까 뭐 기념품이라도 하나 받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이 여행 가서 다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남편이 출장 가면 반드시 선물을 기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부탁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설거지 좀 해줄래? 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당신 이거 대신 좀 해줄래? 그 사람은 자주 부탁하는 게 봉사면 그 사람은 봉사의 언어가 많지. 그리고 아까 말한 내가 어떤 그 자매님 인정해주는 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제발 나한테 그만 좀 해줄래? 나한테 그만 좀 해줄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부탁하는 거잖아. 그 상대방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발견해보고 하여튼 사랑의 언어, 자기 사랑의 언어는 유지하시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관찰해서 배워가서
그 상대방이 맞춤형으로 해줘서 1단계에서 사랑이 2단계로 저기 이렇게 큰 폭풍기 없이 우리가 전환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되게 실질적인 건강히 실천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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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제가 인정하는 말을 원하는 걸 아시고 사이코 두 thumbs 정말 이게 엄지를 2개나 척해주면서 아주 그 태도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유쾌하게 재밌게 우리의 사랑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배워봤습니다.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한어로만 사랑한다면 그게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거는 풍성하지 않고 조화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 언어들을 습득해가고 서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맞춤형으로 해줘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